정말 저한테 좋은 시간이었는데 아들하고도 이제 좋은 시간 보냈지만 제가 그동안 이제 들어보고 싶었던 강의들이나 그 책 같은 걸 조금 많이 읽었어요. 요즘에 좀 핫한 책인데 혹시 김미경이라는 강사의 리부트라는 책 베스트셀러라서 혹시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는데 제가 이걸 좀 자세하게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관련된 김미경 TV 채널도 많이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게 사회 변화랑 조금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한 일주일 동안은 세상 밖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어떤 기회가 됐어요. 이제 그런 얘기들 중에 제가 좀 공유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원래 저의 첫 직장이 대학교 교직원이에요. 이제 경희대에서 온라인 강의를 만드는 그 일을 제가 했었거든요. 원래 제 전공이 교육이란 어떤 교육이라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그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교육 컨텐츠를 하는 기획을 하는 거예요. 첫 페이지는 어떤 내용이 실을지, 중간에 어떤 이벤트들을 넣을지.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온라인 강의를 제가 만드는 일을 한 2년 정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 일을 그만뒀던 제일 큰 이유가 저는 그 교육의 수혜를 받는 학생들하고는 전혀 인터랙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저는 PPT하고만 일을 하는 거예요. PPT 스킬만 내고 뭔가 내가 인간적으로 보람을 느끼지 못해서 사람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해서 제가 이제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된 건데 이렇게 코로나로 온라인 교육 시장에 빵 뜰지 모르고 근데 저는 한편으로 전공자이면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좀 재밌게 다시 지금의 변화를 들여다보게 됐고 제가 그러니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꿈이 대안학교를 후원하면서 실제로 돈하고 상관없이 교육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 어린 아이든 아니면 뭐 성인이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을 좀 나눠주고 싶은 그런 일들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유산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와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주제, 그러니까 회사의 보상 플랜을 설명을 드리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좀 재미있을까 해서 갖고 온 주제가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부업 되게 많이 하잖아요. 원래 하던 일로서는 더 이상 안정적인 수입을 받을 수 없고 미래가 불투명하니 되게 SNS 그런 발달하고 힘입어서 뭐 온라인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은 에어비앤비나 아니면은 그 배민 드라이버인가요? 그런 것들 되게 많이 해요. 그 용어가 저도 처음에 되게 어색했는데 깁경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깁경제. 저는 참 어색해서 어색하게 얘기를 하죠. 깁. 이거예요. 맞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알바? 우리나라 말로 알바? 깁 이코노미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붐이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우리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에 힘입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우버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작년에 미국 컨벤션 갔을 때 거기는 우버 말고 리프트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등등 이렇게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고 그게 코로나라는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런 사태에 팬데믹에 싫어도 그 변화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뜨냐면 쿠팡 다들 쓰시죠? 저도 한 5년 전에 저희 아들 주원이 기저귀 정기 배송 때문에 쿠팡에 가입하면서 그때 소셜 커머스를 처음 경험하게 됐어요.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쿠팡이 새로운 어떤 역할들을 소비자한테 주는데 그게 쿠팡 파트너스라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역시 언주거든요. 시대의 발빠른 대처법. 네. 근데 요거랑 저희가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비교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쿠팡 파트너스라고 하는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이제 구글링해서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 쿠팡 파트너스가 원주골든이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 블로그랑 비슷한 거죠. 네, 그런데 맞아요. 본인이 후기를 쓰면 네. 그거에 대한 일당 퍼센테이지 3%인가 그죠? 정확히 알고 계세요. 왜냐면 제가 그 뉴스를 봤거든요. 네, 저는 이제 깃경제기를 찾아보다가 그 어제 업로드됐던 이제 김미경 TV에 이름 별명이 정과장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제약회사의 연구원이래요. 근데 돈이 하나도 관심이 없다가 이제 첫째, 둘째를 낳고 나서 보니까 그 오피스텔의 원룸 생활이 하면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부업을 알아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냥 연구원이 무언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일어나는 쿠팡 파트너스인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봤는데 정말 네트워크랑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놓치고 있는 부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들여다보니 어떤 내용이냐면 나의 그 플랫폼 있잖아요. 블로그라는 플랫폼에 내가 쿠팡에서 파는 물건들을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온라인 전단지거든요. 우리 종이 나눠주는 동네 아파트 입구에 붙여져 있는 이런 거 말고 내 블로그상에 전단지를 붙여서 쿠팡에 있는 물건들을 팔면 나의 블로그에서 클릭해서 쿠팡의 제품을 산 사람들의 매출의 3%를 이 블로그 주인한테 주는 거죠. 근데 이거에 부정적인 측면이 또 있더라고요. 혹시 어떤 게 예상되세요? 연수미전에 질문. 사재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품질 관리를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홍보만 해주면 되는데 어떤 이면이 있냐면 쿠팡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품질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소비자도 피해를 받지만 이 쿠팡 파트너스를 하고 있는 이 블로그의 품질이 현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 블로거예요. 블로거인데 자기의 블로그 플랫폼을 쿠팡이라는 파트너스의 쉽게 말해서 적극적인 소비자, 홍보하는 소비자의 역할이 더 주어졌을 뿐인데 이거를 본인의 블로그에 들어오는 유입되는 그 방문자 수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고 또 네이버라고 예를 들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쿠팡에 이렇게 연동되는 걸 되게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네이버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쿠팡을 이용하니까 그런 블로거들을 색출을 해서 그런 어떤 그 페널티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블로거 입장에서 한 달에 많아봤자 한 100만 원? 이거 벌자고 본인의 블로그를 이렇게 활용하는데 결국 자기의 직접 인맥에 직접 인맥도 아니죠? 본인과 관련된 직접 그 소비자의 매출의 3% 정도밖에 안 받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호황이래요. 배민 라이더랑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람들이 본인의 지금 주업이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점에 이렇게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탈출구를 찾는데 유산화를 모르는 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엔 내가 쿠팡 파트너스라면 난 이 부업을 하기 위해서 내 블로그를 활용해서 여기 있는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이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무한대로 늘어나겠죠? 여기서 제가 느꼈던 폐해라고 해야 되나? 좀 안 좋은 부분은 결국엔 돈은 나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브레이크어웨이 그 전통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처럼 나만 돈이 되는 거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레버리지가 안 일어나요. 판매. 네, 그냥 일반적인 판매인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유산화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기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유산화는 그냥 내가 유산화 제품을 홍보한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적인 원리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레버리지 원리로 돈을 버는 거고, 여기 이 레버리지라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나와 같은 사람이 복제되고, 그리고 그게 시간 안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쿠팡 파트너스 하시는 분들이 유산화를 알게 된다면 엄청나게 레버리지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되는 방식이 결국에는 내가 나와 같은 사람들을 두 사람씩 찾아 나가는 게임인데, 처음에 저는 이걸 봤을 때 그냥 단순히 내 밑에 가입해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게 내가 도와주는 두 사람을 찾는 일이더라고요. 쿠팡은 내가 3%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 더 듣기 좋게 현혹될 수 있을 만한 그 문구를 넣어서 그 온라인 전단지를 만드는 거에 그치는 반면에, 유산화는 나와 같이 돈 벌 사람 2명을 시작해서 찾는 일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복제되는 일인 거고, 여기에서 정말 본질적인 차이가 바로 저는 복제도 복제지만 축적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권리 수익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내가 쌓아놓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떤 일을 안 하고 돈을 버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시간 안에서 쌓아놓았던 나의 유통망들 안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내가 어느 시점이 되어서는 어떤 노동, 일을 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권리 수입이 들어오는 일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거고, 이게 바로 시간 안에서 축적이 된다는 말인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쿠팡 파트너스는 나만 돈이 되는 일인 거고, 이 사람들 또한 쿠팡 파트너스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 본인의 블로그를 개설을 하고 만들더라도 결국에 나한테는 그냥 매출에 대한 3%만 수입이 되는 개념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결국엔 일반적인 요즘의 뭐 긱경제라든지 아니면 일반 소비 매출, 소비자들을 모집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의 마케팅 유통들은 본질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다르다. 그 본질은 결국엔 레버리지로 그 매출을 일으키는 거고, 그게 나의 권리가 돼서 평생 가져가는 나의 수입의 수단이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나는 이 레버리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4가지죠. 첫 번째, 제품을 애용하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르죠. 나는 블로거는 쿠팡의 제품을 이용하지 않아도 약간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강의에서 내가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본질적으로 다르고, 내가 거기에서 느꼈던 좋은 경험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여기에서 이 경험에 기반해서 이 공유를 하게 되면은 소비자분들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인원으로 따지면 100명, 1000명 이렇게 늘리는 게 아니라 한 10명 정도 나와 평생 같이 이 제품을 애용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먹는 제품의 뭐 수나 비용은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처럼 레버리지로 돈을 벌 사람 두 사람을 찾는 게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후원 활동이에요. 나만 돈 버는 일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돈 버는 사람들 2명에서 4명을 찾는 일. 그쵸?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나 혼자 해서는 결국에는 이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소매 판매 활동하고 시스템이라는 유형 무형의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제품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배우고, 지금 작게는 이렇게 홈미팅 자리, 그리고 크게는 월천 세미나나 아니면 본사의 행사, 그런 데에서 같이 배우고,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내가 배운 것을 A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게 가르친다. 그런 개념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내가 사업자로 유지하는 조건이 결국에는 20에서 40만 원.
20에서 40만 원 정도만 이용하면 나는 사업자의 나의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유산화 보장 할까요? 거기까지만 하나요? 짤막짤막하게 하고. 내가 네, 그럼 제가 준비한 보상 플랜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여러 회사 중에 어떤 조건을 기준으로 회사를 선택해야 될지 지금 앞에서 긴장을 하고 있지만 또 나오면 잘할 민영재 민원이 앞으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시흥에서 사업하고 있는 민영지입니다. 네, 저는 오늘 네트워크 마케팅 선정 기준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러 나왔고요. 혹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유통이야. 네,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은 네트, 그물을 짜는 일에 마케팅을 넣는 일인데요. 제가 이 개념을 배우면서 느꼈던 이 생각이 뭐였냐면, 아, 우리는 모든 세상에 다 네트워크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제가 블로그를 앞서 이렇게 박수희 선생님이 설명하셨듯이 블로그를 제가 하고 있는데 쿠팡 파트너즈는 안 해요.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맛집을 홍보를 하고 누군가가 가게 되고 또 소개가 되고 계속 그런 공유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네트를 짜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지인이 가게를 해서 내가 먹고 소개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갔다 온 그분이 또 소개를 시켜주고 지인의 지인을 알아가니까 아, 이 세상의 모든 마케팅 모든 네트워크였구나 라는 걸 제가 너무 깊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정하는 기준인데 제 왼손잡이에서 그 전문 서적에서는 10년 된 이상의 회사를 고르라고 하고 재무 건전성을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유산화라는 회사는 창립을 한 지가 28년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제가 주식을 안 해서 뉴욕 증시가 얼마나 큰 곳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산화를 알면서 구글링을 하다가 아, 뉴욕 증시가 진짜 큰 거래소였구나. 우리나라에 8개 회사밖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제가 유산화 회사의 그 재무 건전성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회사여야 되는 기준이 또 있는데 미국에서 설립이 1992년도에 됐고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지는 2003년이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에게 계속 이제 한 나라국 이렇게 오픈 개최를 하면서 지금 현재 28개국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던 거는 이 한 코드를 가지고 전 세계 어디 가서든 똑같이 일을 조건을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새로웠어요. 네, 영어만 된다면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선정을 하셔야 돼요. 유산화라는 회사는 화장품을 제한 모든 제품군 100%를 지금 자체 생산을 하고 자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OEM 방식으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문제도 검증이 안 되고 심지어 그 라벨의 뒤에를 보시면 전 그걸 자세히 안 봤었어요. 유산하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봤는데 정말 제조원과 판면이 다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유산하는 제조원과 판면이 동일한 미국 유타주인 걸 보고 또 너무 놀랐어요. 아, 이렇게 정말 자체 기술력과 개발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전문 서적에도 선택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 유산하는 정말 그런 회사고요. 뭐 제품을 선택을 하실 때 소비재 제품을 하셔야 돼요. 저희 남편이 10년 전쯤에 웰빙테크라는 불법 네트워크를 했었어요. 근데 회사는 합법인데 그 안에서 불법을 자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750만 원을 받고 시작하고 이런 구조였는데 취급했던 제품군이 그 집에도 아직도 있는 가이거 100만 원짜리 시계랑 그리고 이제 도금이 쳐져 있는데 무슨 나노가 나온다는 그런 이상한 물건이랑
그게 아직도 저희 서랍에 있어요. 썩지도 않아요. 녹슬지도 않고. 근데 그런 제품군을 하니 당연히 이렇게 소비가 안 일어나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하실 때는 미국 같은 경우도 이미 건강기능식품이 70% 이상의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후발주자인 저희 나라도 지금 50%까지 뉴트리션 제품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놀랐던 거는 이제 제가 원래 그 전직이 제빵 기사를 했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어쩌다 보니 보험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를 알게 됐는데 유사한 회사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라는 보험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3천여 개 불법, 합법, 비법 네트워크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50여 개만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들어가 있고 이 보험에 들어가려면 재무 변동성이 결국엔 중요한 게 금액의 어느 정도를 이렇게 납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소비자들이 안 좋은 사례가 생겼을 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많은 회사들이 그 번호가 동일하지 않고 빠졌다가 들어갔다 하는데 유사나 회사는 한국에 들어온 지 17년 동안 그 번호가 동일하게 고유하게 유지되어 있는 걸 보고 내가 이 제품을 정말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겠구나. 나는 효과를 봤지만 누군가는 효과를 못 볼 수도 있고 몸에 이렇게 이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를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보상 부분, 이제 돈을 주는 구조가 제일 중요한데 이왕이면 같은 노력과 같은 시간을 들여도 더 보상률이 높은 회사를 선택을 해야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밥만 들면 목이 잠겨가지고 제가 이미 이렇게 막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보상률을 볼 때 뭐 그 유명한 그 A사는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이런 회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제 남편이 옛날에 했던 그런 류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 매출의 얼마는 뭐 몇 프로를 주고 그러니까 750을 처음에 받고 시작했다는 게 그 매출이 있어야지 무슨 등급을 준대요. 등급에 따라서 수당률이 다르다는 거더라고요. 그런 보상을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 유산화는 누구나 공정하게 20% 오늘 시작한 누군가도 몇 개월 전에 한 저도 최고로 먼저 하신 그 안치원 수분님도 누구나 20% 공정하게 돈을 줄고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유산화 사업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 유산화를 선택하기 너무나 잘했다. 이렇게 공정한 회사를 당연히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이제 많은 기관들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저번 홈미팅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FDA가 그렇게 식품 안전을 총괄하는 모든 기관인지 오래 알았어요. 제가 처음 FDA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 한참 광우병 소 파동을 하면서 시위를 하면서 미국 선수 반대 막 이러면서 FDA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그런 이렇게 팜플렛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나쁜 곳인 줄 알았어요. FDA가 되게 나쁜 곳인 줄 알고 그랬는데 FDA라는 곳이 그게 아니라 미국의 전반적인 식품과 의약품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거를 유산화를 공부하면서 알았고 그리고 이제 유산화라는 회사는 그 FDA에 의약품을 제조해도 될 정도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걸 보고 나만 인정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을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제 워낙 호주 같은 경우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원래는 처음 발간됐을 때 어린아이들이 영양제를 함부로 섭취하지 않기 위해서 그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영양제를 수거해가지고 어떻게 그 성분과 함량과 라벨대로 정말 그 제품이 있는지 독성도 보고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별을 매겼는데요. 지금 4년마다 한 번씩 개간이 돼서 6판이 나와 있고 현재 이제 성인 영양제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그 책 안에서도 유산화 제품이 당연 탑이고요. 이왕 먹을 거면 탑인 제품을 드셔야죠. 탑이고요. 그리고 그 유산화의 전 제품은 이제 싱가포르라는 나라에는 이제 민스라는 탁상 의사들이 약처럼 처방할 수 있는 탁상 편람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호주나 미국에도 CPS 죄송해요.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탁상 편람에 이렇게 유산화 전 제품은 약으로도 처방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환자들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나만 느끼는 게 외부기관에서 인정하니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 이미 다 이미 엄선해가지고 이렇게 외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내가 이 자료를 보고 믿어야지 먹고 먹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유산화 제품을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정 기준과 해석 소개를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앞에 나가서 판서라는 거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내용을 준비하는 게 이렇게 들으시기에 좋을까 생각했는데 근데 저의 장점을 살려서 무슨 포인트로 가자 라고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유산화 제품 꼭 드셔야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벌써 마지막 순서예요. 짧게